Don't leave me alone. 안녕하세요, 키미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드라이버는 머신의 성능의 한계를 커버하는 경이로운 드라이빙 능력의 소유자이자 2005년, 2006년 F1 더블 챔피언, 그리고 챔피언 타이틀과 우승 횟수는 이미 전설의 반열이지만 이마저도 그의 드라이빙 능력을 대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 F1 역사상 최고의 드라이버 중 한 명인 페르난도 알론소입니다. 많은 전문가와 팬들이 세바스찬 베텔, 루이스 해밀턴, 키미 라이코넨과 함께 그를 이 시대의 최고의 드라이버로 보고 있으며 그는 나머지 언급한 3명의 챔피언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알론소는 진념과 결단력 그리고 승리의 의지와 그의 빠른 스피드가 결합되어 세계 최고의 드라이버가 되었습니다. 알론소는 많은 F1 챔피언들이 그러했듯 어린 시절부터 천재성을 보여줬습니다. 1990년대 중반 3년 연속 카트 챔피언이 된 그는 1999년 닛산 유로 오픈 시리즈에서도 우승했습니다. 포뮬러 3000 1년간 레이싱을 한 후 미나리드 팀으로 만 19살이 되던 2001년 알론소는 F1에 데뷔합니다. 미나리드 팀은 당시 F1에서 가장 느린 팀이었지만 20대의 어린 드라이버의 퍼포먼스는 매우 인상 깊었고 2003년 정규 드라이버가 된다는 조건 하에 2002년 당시 빠른 머신을 가지고 있었던 르노 팀의 테스트 드라이버로 계약합니다. 그리고 2003년 헝가리에서 그는 미하엘 슈마허를 꺾고 우승하는 대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스페인 선수는 분명히 미래의 세계 챔피언감이었고 2003년과 2004년 두 번의 시즌 동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다음 해인 2005년 그의 꿈을 실현했습니다. 해당 해 페라리와 슈마허의 지배를 끝내고 알론소는 F1의 새로운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는 2005년 시즌 동안 7번의 경주에서 우승했고 그의 끈질긴 드라이빙 일관성은 우승 외에 8번의 포디움을 추가적으로 기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는 그해 챔피언십 2위 라이코넨을 21점 차로 따돌리며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이듬해 알론소는 2006년 챔피언십을 놓고 최상의 컨디션을 되찾은 슈마허와 경쟁하였습니다. 개막전 9경기에서 6번이나 우승한 알론소의 눈부신 출발은 그를 2년 연속 챔피언에 다가섰도록 하였고 슈마허가 뒷심을 발휘하였지만 결국 알론소는 2번 연속 F1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2007년 맥라렌으로 이적한 그는 루키 루이스 해밀턴과 팀메이트를 이루었으나 강한 성품을 지닌 이 두 선수는 융합될 수 없었습니다. 알론소는 맥라렌 팀이 자신을 퍼스트 드라이버로 대우해주기를 약속을 어겼다고 느끼며 실망하였습니다. 시즌이 계속되면서 알론소의 행동은 심술적으로 변했으며 헝가리에서는 해밀턴이 예선전에서 플라잉 랩을 설정하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그는 1포인트 차이로 라이코넨에게 밀리며 챔피언십 타이틀 획득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알론소는 팀과의 불화가 있었고 팀이 스파이게이트 사건에 연루되는 등의 악재로 다시 르노로 이적했습니다. 여기서 스파이게이트 사건이란 맥라렌과 페라리 간의 기술 유출 사건으로 맥라렌이 페라리 팀에 직접 스파이를 심어 페라리 차량의 기술과 정보를 빼돌린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맥라렌은 2007년 컨스트럭터 타이틀을 모두 몰수당합니다. 알론소가 이적한 르노 팀은 예전에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하던 경쟁력 있는 팀은 아니었습니다. 포인트 획득만으로도 만족해야 할 수준의 경쟁력의 팀에서 알론소는 패스티스트 랩을 기록하며 대단한 기록을 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우승을 하는데 레이스 이후 그의 동료인 네이슨 피케 주니어가 고의로 벽에 충돌하며 그가 승리하도록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또다시 논란이 발생합니다. 이른바 크래시 게이트. 알론소는 아는 바가 없다며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싱가포르에서의 논란과 달리 일본에서는
그는 의심 없이 탁월한 드라이빙을 보여주며 다시 한번 우승합니다. 동일한 머신을 드라이빙한 넬슨 피케 주니어가 19점으로 한 해를 마감한 반면 알론소는 2008년 F1 시즌에 무려 61점을 획득하며 그의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듬해 작년과 다를 것이라는 그의 기대와 달리 2009년 르노의 경쟁력은 더욱 저조하였습니다. 2009년 시즌 동안 그가 획득한 포인트는 오직 26점. 이는 그가 우승한 경쟁력이 있는 팀으로 이적해야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라리는 라이코넨을 대신하여 알론소와 5년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는 바레인에서 첫 레이스 우승을 했고 몇 년 만에 다시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리드하였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에서의 추가 우승은 그를 최종전 아부다비 그랑프리 전까지 챔피언십 리드를 하도록 하였고 그의 세 번째 타이틀이 가까워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팀의 이른 타이어 교체 전략 실패로 르노의 페트로프에게 갇히게 되었고 이후 페트로프의 신들린 블럭을 추월하지 못하고 7위로 골인하며 이 레이스를 우승한 세바스티안 베텔에게 2010년 드라이버스 챔피언십을 놓치게 됩니다. 2011년 베텔과 레드불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인 가운데 알론소는 4위로 챔피언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2012년 알론소와 페라리는 훨씬 더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말레이시아, 발렌시아, 독일에서의 우승한 그는 전반기에 앞서 나갔지만 서머 브레이크 이후 페라리는 레드불만큼의 그들의 머신을 추가 업데이트 할 수 없었습니다. 베텔과 레드불은 하반기에 매우 강력한 뒷심을 보여주었고 알론소를 제치고 시즌을 앞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최종전 브라질에서는 알론소는 2위를 차지했으나 오프닝 랩에서 최하위로 추락한 베텔의 끈질긴 추격으로 인하여 베텔은 6위를 차지하였고 알론소는 다시 한번 챔피언십 타이틀을 목전에서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베텔과 포인트 차이는 단 3점 차. 최종 랩에서 베텔이 슈마우를 추월하지 못하고 7위로 골인했다면 알론소가 챔피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시즌 종료 후 전문가와 팬들의 투표에서 그는 2012년 시즌 최고의 드라이버로 다시 한번 인정받았으며 머신의 부족함을 메꾸는 인상적인 모습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보여주며 역대 최고의 드라이버 중 한 명으로 비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페라리는 2013년과 2014년 이 최고의 드라이버에게 좋은 머신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알론소는 많은 좌절감에 사로잡혔고 그는 이적을 결심했습니다만 이는 그에게 더 큰 좌절과 무력감을 안겨주고 맙니다. 새로운 엔진 공급업체인 혼다의 지원을 받은 맥라렌은 과거 세나 프로스트의 수많은 우승을 하던 터보 엔진의 황금기로 회귀를 노렸으나 혼다 엔진의 퍼포먼스는 최악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입니다. 2015년부터 18년 시즌에 맥라렌의 퍼포먼스는 최하위권 팀 수준이었습니다. 15년에서 18년 4번의 시즌 동안 알론소는 24번의 리타이어를 하였고 10번의 파워 유닛에 장애를 겪었으며 단 한 번의 포디움도 올라가지 못하는 극심한 부진에 빠졌습니다. 4시즌 동안 그의 최고의 성적은 4번의 5위이며 드라이버 종합순위도 2016년에 10위가 최고 순위였습니다. 2005년 챔피언 등극 후 언제나 최정상급 드라이버로 인정받으며 드라이빙한 그는 수년간 지속된 좌절에 대처할 수 없었고 때때로 라디오에서 낮은 엔진 성능에 대해 소리쳤습니다. 긍정의 마음을 되찾고자 그는 모나코 그랑프리 기간에 맥라렌 팀과 협의하에 인디애나폴리스 500에 참가했습니다. 첫 참가에 퀄리파잉을 무려 5위로 마쳤고 결승에서는 27랩을 리딩하기도 하였지만 레이스 종료 21번 랩 전에서 이 경기에서도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엔진故障으로 리타이어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알론소가 탄 머신의 엔진은 또다시 혼다 엔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서머 브레이크 기간 동안 알론소는 2019년 F1 시즌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고 2020년 지금까지 그는 F1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F1 레이싱을 좋아하지만 40살이 된 그의 나이와 경쟁력이 없는 맥라렌의 머신, 그리고 모든 종류의 레이싱 대회에서 우승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드라이버가 되는 야망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도요타 팀의 일원으로 WEC에 참가하여 시즌 8경기 중 18년, 19년 모두 우승한 르망 24시를 포함한 5승, 198포인트로 LMP1 클래스의 2018년, 19년 시즌에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달성합니다. 알론소는 2020년 1월에 도요타 팀의 일원으로 다카르 랠리에 참가하여 13위를 기록합니다. F1과 전혀 성격이 다른 극한의 레이스 다카르 랠리에서 그는 경기 초반 차량의 서스펜션 손상을 입고 2번이나 차가 구르는 충돌에도 경기에 복귀하며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알론소는 종종 모터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대한 F1 드라이버 중 한 명으로 여겨집니다. 기자들과 다른 드라이버들은 알론소를 모든 날씨와 트랙에서 머신의 한계 이상의 속도를 끌어내는 빠르고 일관된 운전자라고 평합니다. 그리고 그의 예민하고 정확한 브레이킹 능력은 타이어 그립을 완전히 활용하여 마치 ABS가 장착된 차량처럼 운전하는 듯한 그의 모습은 정말 그가 왜 이렇게 최고로 평가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2020년 그는 8월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릴 인디 500에 참가하며 그레엄 힐에 이어 역사상 2번째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올해 위대한 업적을 세울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스페인 역사상 최고의 드라이버 페르난도 알론소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칩니다. 키미TV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